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소송이라는 절차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꺼리거나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세금 반환 소송 내용에 대한 핵심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희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비용에 대한 관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어떤 비용이 지출되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이제 비용 관계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가 드는 것인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간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에 대한 내용,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저희들이 전세금 반환 전화 상담을 이제 받아보면 궁금하신 내용 첫 번째가 바로 이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비용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비용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선임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법원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저희가 무상으로 접수하지 않고요. 반드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접수 비용이 발생해요. 선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이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 두 가지가 인지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송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법무사 비용, 행정서사를 사용하시면 대서료가 있을 텐데 각 경우마다 그 해당 사무실마다 비용 관계는 달라질 것이니까요. 진행하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 비용을 직접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으실 거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 그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 두 가지 인지세와 송달료라고 하는데요. 인지세는 법원에서 접수를 받을 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의 그 전세금 반환 건이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1억에 해당하는 인지세는 대략 5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송달료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저희가 법원에 접수를 하면 법원은 그 서류를 상대방,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에게 서류를 송달하는데요. 그 송달 과정에서 송달료, 우편료가 발생합니다. 한 회당 5,000원 가량 되는데 한 회분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소송 절차 전체적으로 대략 10회분은 송달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5,000원 곱하기 10회 하면 5만 원 정도의 송달료가 되겠죠. 이제 이 정도가 법원 비용이 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핵심사항 두 번째는 소송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궁금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저희가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를 운영하면서 진행한 케이스 사례들은 5,900여 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건을 진행하면서 소송 기간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봤는데 평균적인 기간은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통계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평균 기간은 4개월 정도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절차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다음으로 많은 내용인데요. 전세금 반환 소송의 전반적인 개략적인 절차들을 안내해 드리면 첫 번째는 집주인과 합의를 하거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말도 안 해보고 무조건 소송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것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또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는 상황에서 지급을 할 의지와 여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 합의와 대화 과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그런데 합의가 여의치가 않았다,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다,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다음 단계로는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이용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2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이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야 될 것은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정인데요. 2단계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 작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용 증명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면 될 텐데, 나홀로 소송도 많이 있겠죠. 그 소장 작성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법원이 요구하는 소장 작성 형식을 갖추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 핵심사항에서 설명드린 그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출하면서 비용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장까지 접수가 되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서면 공방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첫 번째로 답변서라는 형식의 서면이 나옵니다. 답변서를 받아본 임차인, 세입자분은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서에 담아놓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박 서면을 또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준비 서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방, 원고와 피고 간에 준비 서면을 주고 받는 이런 관계들이 이어집니다. 다음 단계로는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변론기일이란 법원에 출석해서 양 당사자들이 판사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법원에 가서 자기의 입장을 판사에게 설명하고 주장하는 그런 과정을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변론기일까지 끝나면 그 다음 기일로는 법원에서 판결을 언제 선고하겠다라는 판결 선고 과정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요. 집주인과 합의 및 대화를 한다. 2단계 내용 증명을 보낸다. 3단계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소장을 비용 납부와 함께 접수한다. 그 다음에 준비 서면을 주고 받는다. 서면 공방을 진행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면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로 판결을 선고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변론기일 중에나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조정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이란 쌍방 간의 판사의 중재 하에 합의를 서로 유도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경우에 일도 양단적인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판결은 승패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승소한 쪽은 좋을 수 있겠지만 또 예상 외에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부담을 쌍방 간에 줄이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합의를 좀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조정기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를 설명드릴게요.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판결문이 나오면 임대인이 바로 이 판결문에 따라 돈을 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강제 집행의 방법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등의 절차가 있다는 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용, 기간, 절차, 또 판결문 이후에 직접적인 추심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대부분 평균적인 핵심 사항들이기는 하지만 계약관계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건들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